현재 이미지 두 개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이게 같은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우측에 보면은 석판에 이제 새겨진 그런 문양을 본으로 떠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데 여기에 문자가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좀 문자 좀 어떤 건지 좀 확인하기 좀 어렵죠.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문자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왼쪽에 있는 요것도 이제 같은 형태의 이제 문자가 되는데 좀 화질이 좀 차이가 나죠. 자, 여기에 왼쪽 편을 이동하면은 같은 요 문자가 보이죠. 여기에 있는 요 문자가 이게 이제 뭔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도움 요청하기 위해서 자, 이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거 이거하고 이제 같은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미지가 좀 작은가요?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 여기 태상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뭐 또, 이렇게 현대로 말하면, 그 사인 같은 거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 인양이라 그러죠. 뭐, 옥새가 도장을 빵 찍는 그런 건데, 요렇게, 그 도장도 찍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 뜻인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두 번째 문자, 이게 구별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여러분들한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아요. 태조 대왕 어필, 이미 여사.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미 여사라는 요 한자가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태상왕이라는 이 문자가 나타나는데, 자, 그럼 이게 이제 뭔 뜻이냐 하면은, 태조대왕 어필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태조가 하면 이번에 이성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왕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태조대왕이 되는 거죠. 태조 이성계가 큰 왕이다. 최고의 으뜸 왕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태상왕이라는 이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여기 대왕이란 말이 또 나와 있고 태상왕이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호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태상왕이라는 이 사람도 태조 이성계를 알고 있죠. 그러면 이 내용에서 태상왕이라는 사람과 태조가 혹시 이게 같은 분이 아닌가? 우리는 이 태조라는 이 호칭과 아래쪽에 있는 이 태상왕이라는 호칭이 같은 분으로 배우고 있어요. 이성계로 배우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갈 여, 부필, 그 여필이라고 하죠. 그러면 태조대왕이 남긴 글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붓으로 쓴 글이다. 그러면 태조대왕 어필이라고 하면은 태조 이성계가 남기신 기록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하면 이 문서가 나와요. 숭신, 옹주, 가댁, 사급, 성문이라고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기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죠. 여기 뭐 한 기사의 내용에 이 자료가 있습니다. 뭐 다른 이 어필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펴보면.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이미 여사. 여기서 이제 위자가 이게 이제 맞는가 제가 이제 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전에. 현재 이 문자죠, 이거. 그때 이게 같아 보이나요? 좀 흐릿하나요? 그러면 요거 화질 좋은 거 한번 봅시다. 요걸로 보면은 요거 똑같이 생겼죠? 여기 같아 보이나요? 위자가. 나머지는 같아 보이죠? 그러면 이미 여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미 여사라는 이 뜻은 도대체 뭘까요? 맡길림. 맡길림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업무를 맡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할리. 업무를 하다. 뭐 행위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여. 나 자신이죠.
그리고 주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사란 나가 누굴까요? 태조라는 이분이 되는 거죠. 태조 대왕 어필이니까요. 자, 그 다음 일사가 나오니까 뭐 일삼다 전야마다 뭐 정치라는 뜻이 있잖아요. 정치. 태조 이성계께서 무슨 할 행위를 누군가에게 맡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위임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조대왕 어필 이미 여사 이렇게 됐으면 태조대왕인 이성계가 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누구에게 업무를 하도록 맡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누구가 바로 여기 태상왕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존 학계로 이 태상왕이라는 사람과 이 태조라는 사람이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저는 역사를 이렇게 추적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태조라는 사람과 태상왕 다른 분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조작된 것을 배우니까 잘못 배우고 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원래 태조 이성계가 1398년에 돌아가셨죠. 제가 늘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태조 고황제라는 이분이 이성계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1398년이 되는 거예요. 여기 태조라는 말이 정확히 나오죠. 이 앞에. 그리고 고황제, 태조 이성계가 자신이 스스로 천명을 받아가지고 황제가 됐다 그래가지고 여기 고황제라고 호칭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태조라는 것은 처음 나라를 창업한 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성계가 하늘의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태조 고황제라 부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부음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성계가 돌아가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대명의 예부 의례에 관한 일을 말하다. 근일에 태조 고황제께서 승하하셨다.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대 왕이 된 사람이 여기 건문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2대 왕이 정종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태조 고황제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앞전에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여기 태조라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태조 대왕 의피. 태조 대왕 이성계가 남긴 글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의여사, 무엇은 업무를 보도록 지시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태상왕이라 이분이 되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의 다른 기록을 보면 여기 또 확인이 가능해요. 자, 태상왕 별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태조 이성계가 아주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앞전 내용을 보면 1398년에 태조 이성계가 승하했는데 어떻게 태상왕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뭐 별전을 짓고 뭐 궁을 막 돌아다니고 아주 건강하게 새로운 왕궁도 짓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태상왕이 소요산 아래서 별전을 짓다. 제가 이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언제쯤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연대를 보면은 1402년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뒤로 돌아와가지고 이거 처음 이게 발견되는 거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임금이 태상왕의 본명으로 별전에 초제를 지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는 1401년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전의 내용을 다시 돌아가면 1398년쯤에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1400년도, 1401년도 그러면 한 4년 정도 지난 경우가 되네요. 자, 그런데 초제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초제가 이게 뭔 뜻인가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초제는 도계의 신에게 제사 올리는 의식으로 심신을 정정하게 하는 제와 제단을 만들어 술과 음식을 바치고 신에게 기원하는 초를 합한말이다. 주로 도사가 주관하여 천재지변을 막고 나라의 풍요한 백성을 안녕, 질병 치료, 수복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거행됐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는 또 제초라고 하는데 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자, 다른 말로 제초라고 하는데 양제에 기복하는 일에 당사자를 대신하여 도사가 제신에게 빌어주는 도교 의례 제례 의식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실록에 다시 내용을 들어보면 임금이 태상왕의 본명으로 별전에 초제를 지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백성을 위한 거나 뭐 하늘의 제를 지내기 위해서 초제를 지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앞전의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에 태조고황제 이성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태상왕이라는 사람이 이성계를 초제를 지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임금이라는 사람이 이게 태종이 되는 거예요. 태종 그러면 이방원이 되는 겁니다. 즉 이방원이 태상왕이라는 사람과 이성계의 제를 지냈다,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태상왕이라는 사람하고 태조라는 사람은 별개의 또 다른 인물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을 계속 이렇게 보면은 태종실록 여기 나오죠. 태상왕이 별전에서 성하시다,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태상왕이 별전에서 성하였다, 바로 이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이성계를 검색하면 나오는 그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분이 돌아가신 연대가 1408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성계를 검색을 해보면은 이 태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돌아가신 연대가 140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내용으로 보면 태조라고 되어 있고 태상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같은 분이다,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태조대왕이라는 사람이 직접 자신이 적인 어필을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시를 받은 사람이 태상왕이라는 거예요. 신신옹주 과어 허여 문기라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1401년에 태조가 숭시 옹주에게 가대를 내린 어서 분재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401년 태조가 시신옹주에게 가대에 내린 어서 분재기라고 하는데 1969년 보험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축 필사본 전문이 파랑으로 되어 있으며 원문이 끝난 다음에 줄을 바꾸어 태상왕이라고 쓰고 그 아래에 태조에 수결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문서의 글씨는 태조의 친필이라 전하기도 한다. 내용은 이 두 문으로 되어 있는데, 가대는 제시인 허금에이터와 그 색제를 사들이고 제목은 노복들로 하여금 벌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과학 배치에 대하여 몸체, 주방, 술방, 창고, 다락방, 사랑 등의 명칭과 칸수를 밝히고 그 건의의 초가와 기와집의 구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태조가 이 문서를 시급한 때는 1401년 태조가 태상왕으로 있는지 4년이 되는 해로서 당시 67세의 고령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앞전에 1401년에 기록이 나왔잖아요. 다시 뒤로 와보면 태상왕이 태어난 해와 간지가 같은 날이라고 해서 별전에 초제를 지내다, 이 내용도 보면 이게 1401년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별전을 짓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보면 1402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별전이라고 하면은 뭐 또 다른 뭐 작은 또 궁을 짓는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태상왕이 소요산 아래에다 별전을 지었다. 태상왕이 경기 우도 도사 이명덕에게 말하기를 전을 하나 지어 손으로 대접하라고 한다 하니 이명덕의 의정부에 고하고 의정부에서 임금에게 아뢰어 바로 경기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역사에 나가게 했다. 자, 여러분들은 태조 이성계가 몸이 아주 좋지 않다고 배웠죠. 그래서 자신이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위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둘째 아들인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고 궁도 지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태상왕이라는 사람은 다른 인물로 해상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등장하는데 여기 태종실록부터 이렇게 등장을 해요. 다시 앞전의 내용을 보면은
가옥 배치에 대하여 몸체, 주방, 술방, 창고, 다락방, 사랑 뭐 이런 것을 이제 지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별전을 지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1401년부터 계속 등장을 해가지고 뭐 4년이 지난 해까지도 계속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7세 고령인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쓴 내용이 바로 현재 이 내용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미 여사라는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일을 이제 맡기다, 하다, 그 다음에 뭐 주다, 뭐 정치적으로 맡기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태종실록 15권, 자, 이때 보면은 이 태상왕이 돌아가신 데가 이 1408년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보통 이 1408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화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 근거는 1408년에 의안대군 이화의 졸기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의안대군 이화가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1408년 10월 6일에 이때 죽은 게 아니고 이미 벌써 돌아가신 분이 기록이 현재 남아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의안대군 이화 졸기라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1408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전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다 보면 태상왕이 별전에서 승하하셨다. 바로 이게 1408년 동일 인물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태상왕은 이화가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이 이화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선 전기의 영의정부사 등을 여기만 문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본관은 전주, 호노, 이호정, 이성기의 이복 동생이다. 이자춘가의 비척 김씨사에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이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1408년에 의안되고 이화 졸기 내용으로 나온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배우는 역사관을 보면은 이 태상왕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이성계로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전에 나온 이분 태조고왕제는 이성계가 아니라 주원장으로 여러분들 다들 배우고 있죠. 자, 주원장을 검색을 하면은 바로 이분이 되는 거예요. 자, 명태조. 자, 여기도 태조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계속 확인을 해보면 홍무제라고 되어 있고 본명은 주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주원장이라고 검색을 하면 어진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주원장을 검색하면은 요런 어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못생긴 또 어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얼굴이 주걱턱처럼 생기고 요렇게 곰보가 덕지 찍힌 사람이 또 하나의 어진이 발견이 돼요. 자, 요렇게 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이 이렇게 꽃미남으로 바뀌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일화가 이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주원장 자신이 너무나 이제 못생겼기 때문에 자신을 그린 어진은 이렇게 곱상하고 어진 인물로 그려놨다. 그런 소리가 있어요. 왜 이렇게 화가들이 그려놨냐면 자신의 본래 얼굴은 이 주걱턱처럼 이렇게 그려놓으면 화가들을 다 죽였다.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해지는 말인지 누군가가 역사를 조작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화민국 바이두의 내용을 검색하면 그런 말이 이제 또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진이 두 개가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태상왕이 앞전 영상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혹시 이화 이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조선왕조 실록을 뒤지다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태상왕이 누구인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조선실록에서 이렇게 주왕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 다양한 내용이 또 발견이 되는데, 자, 이때 태조실록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 태조는 이성계가 되죠.
그리고 주왕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왕이라는 인물을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은나라 시대 때 주왕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또 등장을 해요. 자, 이분을 제외하고 조선에 관련되어 있는 또 인물에 주왕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태조실록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종종실록부터 태종실록 이제 그쯤에서 계속 등장을 해요. 주왕이라는 인물이. 자, 여기에 계속 내용을 보다 보면 7번 태종실록에 등장하는 바로 이분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현재 그 내용에 들어왔는데요. 자,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11일 기해의 두 번째 기사 1408년 명영락 2년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지가 말하였다. 주왕이 사냥하다가 신기한 짐승과 아울러 그 새끼를 사로잡았습니다. 백호의 검은 무늬였는데 쇠사슬로 묶어 철롱에 넣어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황제가 교회까지 마중하는데 백간이 추우라고 하여 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날고기를 먹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추라는 동물이 나오는데 이 각주 내용을 보면 신령스럽게 여기는 상상의 동물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현재 이 내용은 주왕이라는 사람에게 여기 추라는 동물을 잡아가 바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상상의 내용이 아니고 실제 벌어진 내용을 적고 있는 기록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왕이 사냥하다가 신기한 짐승과 아울러 그 새끼를 사로잡았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추라는 동물은 상상의 동물이 아니고 실제 있은 짐승과 그 새끼를 잡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상상의 내용이 됩니까? 이 나라의 학자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실제 기록을 상상이라고 만들어버리는 대단한 위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왕이라는 사람이 짐승과 아울러 그 새끼를 잡아가지고 누구에게 바치냐면 여기 황제라는 사람한테 바친다.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제가 원문을 붙여놨는데요. 주왕 전일엽 이렇게 쭉 나오고 백호 흑문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개철색 나부철용 헌우제 여기 헌우제라고 나오니까 이게 바로 황제한테 바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교 영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세 사람이 또 등장하죠. 황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주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지왈이라는 또 사람이 등장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럴지 이르다 새까맣 땅에 내려앉다. 그 다음에 가로왈 뭐 말하다. 그러니까 말을 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지왈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분 도대체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이지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지가 말하길 주왕이 사냥하다가 신기한 짐승과 아울러 그 새끼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지라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했죠. 그 다음에 주왕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황제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황제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현재 이 기록은 태종실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황제라는 사람은 태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또 주왕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한다. 이번엔 도대체 누구인가? 또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황제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 맞는가? 제가 여러 번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주원장을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이 홍건난을 일으킨 주원장이 됩니다. 이분이 1362년에 제가 이성계한테 참수형됐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조선왕조 실록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분이 어진이 있는데 왼쪽 편에 잘생긴 분은 바로 태조 이성계가 되는 거고 저 오른쪽 편에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주원장이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조선왕조실록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자, 태조 총서 37번째 기사에 나옵니다.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온 홍건적인 무리를 격퇴시키다. 겨울에 홍건적, 위평전, 반성, 사유, 관선생, 주원수, 파두본 등 20만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 서부 변방을 함부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글을 보내기를 군사 110만 명을 거니고 동쪽으로 가니 속히 맞아 항복하라 하였다. 태조는 적의 왕 원수 이하 100여 명의 목을 베고 한 명을 사로잡아서 왕에게 바쳤다.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주원수라는 이 사람이 바로 주원장이 됩니다. 이 주원장이 홍건난을 이렇게 적의 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원수라고 이제 부른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원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위쪽에 있는 이 원수, 이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이 이제 주씨인 게 확인이 되죠. 자, 앞전에 위키 자료에 여기 보면 바로 여기 주원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주씨가 되는 거예요. 여기 주원장 나오고 주씨 인물이 나오죠. 이때 태조 이성계한테 죽었다. 목을 베고 한 명을 사로잡아서 왕에게 바쳤다. 이 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앞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나오는 이 태상왕이라는 사람이 이성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태조고왕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이성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조고왕제라는 사람이 주원장으로 둔갑이 됐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기록 태종실록 80, 태종 4년 11월 1일 기의 두 번째 기사 1404년 명영락 2년의 기록에 이지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고 주왕이라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오고, 자, 여기 황제라는 또 한 사람이 나오니까 총 세 사람이 나온다, 그런 의미죠. 자, 여기서 이제 황제라는 사람은 바로 태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왕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또 인물이 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지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지라는 사람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조선 전기의 호조판서, 예조판서, 판한성부사 등을 여기만 문신이다. 1414년, 태종 14년까지 살아셨던 인물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고려 공민왕 때 과거에 급제하고 춘추관에 들어가 사관으로 복무하였다. 1383년 자시의 대부에 올랐으며 한학과 문장에 능해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이상하지요. 또 명나라가 또 등장을 해요. 자, 한국사학계 설명 내용으로 보면 이지라는 사람이 명나라에 갔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명나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황제 이러면 또 영락제라고 알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영락제는 보통 홍건나라는 이렇게 주원장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지라는 사람의 관직을 보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홍건나라 이렇게 주원장의 후손하고 같이 있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이 기록은 태종실록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의 사관, 즉 조선 왕조실록을 기록한 사관들이 그러면 명나라에 같이 따라갔나요? 이지라는 사람하고. 그러면 주원장의 후손인 영락제와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너무나도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황제라는 사람은 태종 이방원이었다. 그러니까 조선의 사관이 늘 이방원 곁에 있었으니까 이런 조선 왕조 실록이 남게 됐다,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지라는 사람은 자신의 죽은 이방원을 섬겼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드러나는 내용이 또 있죠. 황제라는 이 사람이 바로 영락제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조선 황제 영락제가 이방원이다, 바로 이 내용과 일치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성종께서 자금성에 계셨고 동화문에 계셨네. 그리고 자금성은 태종 이방원이 건설하셨다. 태조고황제가 이성계 홍무이다. 태종 이방원은 외척지역 북경 북직내 여원이다. 고려 수도 북경이다. 태종이 한 말, 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태조 이성계께서는 1398년에 63세를 성하셨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다 증명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의 원래 영상 내용도 보면은 조선에는 악어가 살고 있다. 그리고 영락제가 한 말, 짐은 아직 양녕대군의 아버지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내용에서 이 주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과연 이분이 누구인지 실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봅시다.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0월 12일 임신 첫 번째 기사 1402년도 명건문 4년의 기록이에요. 자, 이 내용에 보면 봉천승훈 황제가 조하기를 옛날 우리 부왕 태조고황제께서 천하의 이모 하시지 40년에 온 세상이 모두 신첩이 되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 부왕이라고 하니까 이 부왕은 태종 이방원의 아버지를 말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태조고황제에 나오죠. 이분이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자신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영락제라는 연호를 선포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명년을 영락원년이라고 고쳐서 아름답게 만방과 더불어 함께 지극한 다스림에 이르련다. 자, 그리고 조선의 자국입니다.
생각하건대 너희 조선은 고왕제 때 항상 직공을 다했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어 조유하노니 마땅히 이를 알지어다. 자신이 다스린 조선에 선포하는 내용이 그게 바로 조서의 내용이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현대로 말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선포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를 내용을 변경합니다. 새로 제정합니다. 이렇게 선포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너희 조선은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주원장이 건국한 명나라에서 조선에 이렇게 조서를 공포한 내용이 아니고 조선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선포한 내용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조선 건국자는 태조 이성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락제 이방원이 자신의 아버지 때부터 고왕제라고 돼 있죠. 고왕자 이성계니까 자신의 아버지 때처럼 자신을 계속 잘 따라라 그러고 선포한 내용이 생각하는데 너희 조선은 고왕제에 항상 직공하였다 이렇게 적어놓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대한민국 사람께서 이상하게 또 해석을 해가지고 주원장이 건국한 나라에서 조선에 영락제라는 사람이 황제가 또 조서를 내려주었다 이렇게 엉뚱하게 또 해석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경기라는 위치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경기가 있는 위치가 하부 그리고 회수, 사 이런 곳에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남 이게 다 대륙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구글 어스로 살펴보면은 바로 여기가 경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한반도 여기가 아닌 경우가 되는 거예요. 왜? 영락제가 이방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방원 영락제가 여기 한반도에 있을 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존 역사학으로 배워도 영락제는 여기 난징에 있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중에 여기서 이쪽 베이징 북경으로 수도를 천도하잖아요. 그리고 자금성을 짓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방원이 자금성을 지었다는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옛날 우리 부왕 태조 고왕제 이분이 이제 이성계가 되는 거죠. 이방원이 태조 고왕제를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부왕. 자, 그럼 이 기록에서 태조 고왕제라고 적혀있는 이분이 바로 이성계가 된다. 1398년에 이제 돌아가신 이분이 바로 이성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태상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은 이성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408년에 돌아가신 분이죠. 자, 여기 내용을 보면 고왕제께서 군신을 버리고 검문이 위를 이음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기존 사학으로는 조선의 2대 황제는 정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검문제가 되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검문이 위에 이음에 권세가 가득한 자에게 돌아가 헌장을 병난시키고 권력을 살해하여 화가 짐에게 미치게 되었다. 이에 조언을 이어받아 부득이 군사를 일으켜 대학을 없앴다. 그리고 검문제가 어떻게 죽었는지 여기에 나옵니다. 생각하지 않게도 검문이 공간에 핍박을 받아 국문을 닫고 스스로 불에 타 죽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의 다른 내용은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현재 다른 기록을 이렇게 찾아놨는데요.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8월 24일 세 번째 기사 1406년 명영락 4년에 기록이 됩니다. 자, 4년 정도 이제 기록이 되니까 앞전에 그 별전을 지었는 태상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태상왕이 소요상 아래에 별전을 짓다. 바로 이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1402년도쯤이 되잖아요.
별전, 그리고 뒤로 계속 가보면 이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요거는 1408년에 태상왕이 별전에서 승한 내용이 이어지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상왕께서 상왕께 왕위를 전해주실 때에는 태상왕께서 병이 심하셨고 또 정도전이 감히 황제의 명을 거역함이 있었으며 또 요동을 공격하고자 하고 어린 서열을 세우려 탐내어 종적을 죽이려고 도모해서 화변이 급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에서도 고제가 돌아가고 건문제께서 새로 등극하여 여러가지 일에 결의되어 없었던 까닭이 묻지 않은 것 뿐입니다. 상왕께서 전하께 왕위를 전하여 주실 때에는 마치 중국에 연난이 있어서 우리가 드립을 날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또 건문제라는 이름이 나오고 고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뭐 태상왕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그리고 현재 이 기록은 태종실록이니까 뭐 태종에 관한 또 내용도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상왕께서 뭐 전하의 왕위를 전해 주실 때 이러니까 상왕, 이게 정종이 되겠죠. 그리고 전하 그러면 또 태종 이방원이 이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앞전에 고황제라는 사람이 이성계로 외상을 되면 여기 태상왕이라는 사람은 이성계가 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는 고황제라는 분이 이게 누군가 하면은 중국에서도 고제가 돌아가시고 여기 고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앞전에 이분이 되는 거예요. 태조 고황제 부음 이때 돌아가셨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성계가 돌아가셨다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성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건문제가 왕위에 선임했다, 이어받았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정도전이 요동을 공략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요동이 어디일까요? 그럼 정도전은 어디서 죽었을까요? 자, 제가 예전에 설명을 보면은 정도전이 죽은 것이 한성부, 양자강, 난징이다, 이성계, 고황제, 함흥이란 게 바로 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정도전이 죽은 것이 난징이다, 그것이 한성부였다고 제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정난화의 변을 설명한 내용이다, 자,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도전이 요동을 쳤다 그러면 그 요동이 어디겠습니까? 자, 여기 나오잖아요. 이방원이 있는 곳을 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요동을 공격하고자,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바로 이방원이 있는 곳을 친다,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제가 요동이 어디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1900년도까지도 북경 베이징이 요동이다, 위대한 천재 너와 단둘이서, 제가 요동이 북경 베이징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정난의 변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런 지도가 나오죠. 자, 이 지도로 보면 여기 난징에 정도전이 있었다, 그런 설명이고, 여기서 이방원이 있는 베이징 북경을 즉 요동을 친다,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자, 그게 조선실록에 1402년도에 나와 있다. 정도전이 감히 황제의 명을 거역함이 있어서 또 요동을 공격하고자, 이게 정난의 변을 설명한다. 자, 여기서 황제의 명을 거역했다, 이거는 태조 이성계의 명을 어겼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기록은 1402년도 기록인데 이때 당시에 벌어진 기록이 아니고 정도전하고 건문제하고 이때 태상왕이라는 사람이 같이 활동한 시기 그 전의 기록을 현재 회상하는 내용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고제라는 사람이 태조 고황제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 이 태상왕이라는 사람은 바로 다른 분이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앞전에 설명해서 태쌍왕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기 주왕이란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지라는 조선업의 최고 관료가 주왕과 같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황제라는 이 사람이 태종 이방원인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고제가 바로 태조 이성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주왕이라는 사람이 태쌍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되는 거죠. 태쌍왕이 별전에서 승하다. 이게 1408년이 되는 거예요. 이 태쌍왕이라는 사람이 이성계로 둔갑이 돼가지고 10년에서 11년으로 더 산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배우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왕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주왕과 숙부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런 내용이 발견이 돼요.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2일, 이 기사 내용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4월 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1403년 명영락 1년. 자, 명영락 1년이라고 하니까 태종 이방원이 이제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영락제를 연호로 사용한 이제 1년 해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1402년도 여기 나오잖아요. 명년을 영락 5년이라고 고쳐서 이 조선행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 홍무 35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연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저 홍무의 연대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35년이라고 하니까 1402년도 임오년이 되네요. 1402년도 명홍무 32년에 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건문제 4년 기간이고 조선 태종 2년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403년 그 1년 후에 기록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주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하등 극사 서장관 조말생이 들어와 아뢰기를 황제가 명하여 자통정 조거임에게 고명을 도지히 고독하게 명하여 인장을 가지고 가게 하여 이미 의주에 이르렀습니다. 하였다. 처음에 하윤, 이첩, 조박 등이 경사에 이르니 황제가 윤둥을 불러 말하기를. 자, 여기서 경사라고 하면 이게 조선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하윤, 이첩, 조박이라는 사람은 조선의 관료가 되겠죠. 이 하윤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1348년 1월 21생이고 고려 경상도 진주 출생이다. 1416년까지 살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조선 함경도 정평에서 객사,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다. 본가는 진주, 자는 대림 또는 중립, 호는 호정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조선의 관료인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하윤, 이청, 조박이 경사에 이르렀다. 조선의 수도에 이르렀다.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선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자, 1403년도 기록이면 아직 이때는 자금성이 건국이 안 되었습니다. 자, 자금성 내용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1406년도 명나라 영락제가 베이징으로 통도하면서 건설한 황궁으로 명청시대 24명의 황제가 살았던 궁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1406년도에 자금성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천도했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현재는 1403년도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조선의 수도 경사에 왔다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단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옷으로 살펴보면 이제 이쪽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가 조선의 수도였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락제가 나중에 이렇게 자금성을 완성을 해가 이쪽으로 천도하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에 보면은 여기 또 고왕제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고 주왕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해요.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들이 짐이 지기한 까닭을 아느냐? 자, 여기서는 짐이 누가 되겠습니까? 태종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짐이 지기한 까닭을 아느냐? 검문이 고황제의 뜻을 돌보지 않고 숙부 주왕을 쫓아내고 권력을 잔해하였으며 또 짐을 해하고자 하는 군사를 일으키므로 짐도 역시 죽기를 두려워하여 부득이 군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검문제라는 사람이 나오죠. 조선의 제2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황제라는 분이 또 등장을 하죠. 바로 이성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원장으로 현재는 우리는 탈바꿈된 역사를 배우고 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고황제가 주원장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검문이라는 사람이 주원장의 손자가 돼버리고 고황제를 이성계로 해석을 하면은 이 검문이라는 사람은 이성계의 손자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짐이라는 이 사람도 또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고황제가 주원장이면 이 짐은 주원장 후손 영락제가 돼버리고 고황제가 이성계로 해석을 하며 이 짐은 태종 이방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선의 관료인 사람이 하윤과 이첨, 조박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수도 경사에 왔다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짐이라고 하면은 이분은 태종 이방원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고황제는 바로 이성계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의 2대 왕은 검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현재 기존 사학으로 배우는 정종이 아닌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문제와 태종 이방원이 싸우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난의 변이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정난의 변. 정난의 변은 정난지변이라기도 하고 명나라 초기의 내전으로 제2대 황제 검문제와 연왕 주체 세력의 군사적 충돌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주왕이라는 사람이 숙부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숙부는 누구의 숙부를 말할까요? 검문제일까요? 아니면 짐이 될까요? 자, 이 내용은 태종이 말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태종 이방원이 말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숙부는 고황제 이성계의 형제가 된다. 그분이 주왕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원의 삼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숙부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숙부는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린 남동생을 부르는 친조 구칭이다. 흔히 작은아버지 또는 삼촌이라 부른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의 형제인 백부와 구분하여 부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부는 그 형제 중에 제일 큰 어르신이 백부로 부른다. 그런 의미고, 숙부는 보통 작은아버지를 말하는 말이에요. 근데 현대는 뭐 숙부 그러면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통칭해가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큰아버지는 백부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러나지요. 고황제의 뜻을 돌보지 않고 숙부 주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성계의 동생인 주왕이라는 사람을 검문제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태종실록 12권 태종육년 8월 24일 1406년 명영락 4년의 기록으로 돌아와가지고 정도전이 감히 황제의 명을 거역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황제가 바로 고제가 됩니다. 태조 고황제가 되는 거예요. 태조 고황제를 짧게 줄여 부른 말이 고제가 됩니다. 저 고제가 돌아가시고 검문제께서 새로 등극하여 이 내용이니까 연계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정도전하고 검문제가 모의를 해가지고 영락제, 태종, 이방원을 치려고 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자신의 목숨이 이제 위태로워지니까 그 태종 이방원이 짐도 역시 죽기를 두려워하여 부득이 군사를 일으켰다. 이게 바로 정난의 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숙부라는 사람이 주왕이 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경우죠. 자, 그리고 여기 태상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자, 여기 원문에 보면 태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왕이 바로 태상왕이 되겠습니다. 자, 태종실록 8권 태종사년 11월 1일 기해 두 번째 기사 1404년 명영락 2년의 기록을 보면은 자, 이지라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지라는 사람을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주왕과 같이 짐승을 사냥하는 내용이 여기에 적혀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짐승을 사냥을 해가지고 여기 황제에게 바친다. 이 황제가 태종 이방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주왕이라는 사람이 태종 이방원의 숙부가 되는 겁니다. 이 주왕이라는 사람이 이성계로 역사 왜곡되고 조작되었다. 주왕이라는 이분이 이때 돌아가시는 경우가 되는데요. 태상왕이 별전에서 승하했다. 이게 1408년이 되는 거예요. 주왕이라는 사람이 태상왕으로 이제 밝혀지면은, 자, 그럼 여기에 나오는 태조고왕제, 이 사람이 바로 이성계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왕이라는, 자, 이런 원문에 호칭이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이 부분의 내용인데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왕이라고 정확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이지라는 조선의 관료와 주왕이라는 사람이 사냥을 해가지고 그 맹수에 그 백호라고 하죠. 이게 황제 이방원한테 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조선의 3대 역적 제인들, 태상왕 이화, 그리고 상왕 이방과 그 임금 이방원, 이렇게 설명드린 경우가 있어요. 조선의 3대 역적, 태상왕 이화, 상왕 이방과 임금 이방원. 그런데 저는 이때 태상왕이 이화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 제가 정정을 할게요. 계속 조선왕조실록을 확인을 해보니까 주왕이라는 사람이 태상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때 왜 이화가 태상왕이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안대군 이화의 졸기 내용을 보면 1408년에 이화가 죽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죠. 그러니까 태상왕의 앞전 내용과 이 연대가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한 부분이에요. 근데 계속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 태상왕은 주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에 이 짬뽕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화, 태조 이성계 이복 동생 이 기록하고 이 주왕이라는 사람을 섞어가지고 역사 분리 작업을 해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나 있는 것처럼 분리 작업을 하고 홍건나라를 일으킨 주원장이 건국한 나라가 또 하나 있는 것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것으로 분리 작업해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주왕을 태조 이성계로 등업을 시켜가지고 태조 이성계가 한반도에서 조선을 건국했고 홍건나라를 일으킨 주원장이 대륙 중국 난징에서 명나라를 건국한 것으로 만들어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로 이 주왕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1403년의 기록을 계속 보면 지임도 역시 죽기를 두려워하여 부득이 군사를 일으켰다. 이게 정난의 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임이 두 번이나 화친을 하려고 하였는데 검문이 듣지 않았다. 이에 군사를 들어 그 모사하는 신하를 치려고 하니 검문이 서로 만나 길을 부끄러워하여 국문을 닫고 수술에 불에 타 죽었다. 주왕과 대신이 짐에게 고왕제의 적장자이니 마땅히 제위에 올라야 된다고 하므로 부득이하여 지게 하였다. 처음에는 어찌 위를 얻는 데에 뜻이 있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주왕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왕을 임명할 때 관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황제와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황제는 이성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고황제의 적장자이니 마땅히 제위에 올라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기록을 보면 또 주왕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권위가 높고 파급력이 강한지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태종실록 7권 태종4년 6월 10일 김호 첫 번째 기사 1404년도 명영락 2년의 기록을 보면 여기다 보면 봉촌 성운황제는 조칙 하나로 지음은 들으니 제왕의 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기를 친한 이러로부터 하고 자식에 대하여 공경하지 못하면 아비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였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또 봉촌 성운황제에 나오죠. 바로 태종이 이렇게 봉촌 성운황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 내용을 보면은 또 주왕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또 고황제라는 또 인물도 나오죠. 주왕이 종실에 장으로서 여러 번 표를 올려 태자를 세우고 여러 왕을 봉하여 세울 것을 청하였다. 이런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 주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태종 이방원의 숙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임명을 하면 이 사람이 허락이 늘 따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왕의 종실의 장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태자를 세우고 여러 왕으로 봉하여 세울 것을 청하였다. 바로 이 주왕이 이성계로 둔갑이 됐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태종 이방원의 자식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진의 천하의 통일을 생각하고 중지가 모두 같은 것을 따라서 영락이년 4월 초 4일에 장자 고제, 장자 고제라고 하면 이 주원장의 후손 영락제 있지 않습니까? 그의 자식이라고 다들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이거는 태종 이방원의 큰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장자 고치를 세워 황태자를 삼고 책과 보를 주어 동궁에 정하게 하고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 태종 이방원의 장자 3명이 정확하게 다른 기록으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지금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영락제가 한마 지금은 아직도 너 양양대군의 아버지다.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승조원일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영락제가 한마 지금은 아직도 너 양녕대군의 아버지다. 바로 태종 이방원이 영락제란 소리예요. 양녕대군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이제 묘가 있다는데 이게 과연 진짜 묘일까요? 양녕대군을 이렇게 살펴보면 태종의 장남이자 적장남으로 어머니 원경황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적장남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 내용의 한 일부 내용이 되는 거예요. 태종대왕 나오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나오죠. 그 양녕대군 나오죠. 요거는 이제 번역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구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쪽에 바로 이 세 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양녕대군은 곧 우리 태종 황제의 장자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 나오잖아요. 고치가 장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정확히 일치되죠. 그 다음에 효령대군이 차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은 삼남이다. 그러면 태종 이방원의 자식이 양녕대군 1명, 효령대군 1명, 세종대왕 삼남으로 확인이 되죠. 여기다 보면은 삼남이 되잖아요. 장자 고치를 세워 항태자로 삼고, 그 다음 책과 보를 주고 동궁에 정의하게 하고, 그 다음 둘째 아들 고후로 한왕에 삼고, 그 다음 셋째 아들을 고수로 조왕에 삼았다. 바로 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명 일치하는 경우가 됩니다. 고치, 고후,
고수가 태종 이방원의 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왕이 바로 태상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지는 조선 전기의 호조판서, 예조판서, 판안성부서 등을 여기만 문신이기 때문에 확인 가능한 내용이 됩니다. 이지라는 사람이 왜 주왕과 같이 사냥을 하고 황제와 같이 있냐? 다 조선의 관료이고 조선의 황제이고 조선의 황제의 숙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에 대한 기록이지 홍관날 이렇게 주원장이 공부한 명나라 역사서가 아니에요. 이걸로 왜 자꾸 주원장 역사로 해석을 합니까? 조선왕조실록은 1차 자료이기 때문에 먼저 1차 자료를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명서와 명실록을 비교해야 되는데 명서와 명실록은 조선실록하고 반대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역사서들입니다.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태조고황제가 이성계로 해석을 되니까 주원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명사나 명실록은 이 태조고황제가 주원장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고 검토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로 반대의 기록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태조고황제 이분이 이성계가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연대가 1398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태상왕이 별제에서 승하했다. 자, 이 내용에서 이 태상왕이라는 사람은 1408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주왕이었다. 태조 이성계의 형제 중 한 명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의 형제는 여기에 있는 이 태상왕 말고 또 이화도 있죠. 보통 우리 명나라 태조를 검색을 하면은 이분은 뭐 주원장이라고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홍무제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무제는 태조 이성계께서 처음 천하를 통일을 했을 때 그 기념으로 지은 이름이 홍무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어진이 이분이 태조 이성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 자, 이분이지 않습니까? 이 어진은 주왕이 되는 거예요. 자, 현재 보시는 이 어진은 원래는 태조 고황제가 아닌데 대한제국 고종시대에 고종이 태상왕인 보잘것없는 왕을 태조 고황제로 존을 올렸다.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분은 이성계가 아니고 태상왕이 주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 고황제로 추존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도 되는 거예요. 이 어진이 정말로 태조 이성계 어진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 어진이 태조 이성계 어진이 맞다면 당연히 이분이 태조 이성계가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주왕이라는 사람이 이 태상왕이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제가 태조 이성계의 이복 동생인 이화가 태상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주왕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함으로 해서 저는 이분을 이제 태상왕으로 이제 지목하게 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태조 이성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태상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주왕의 역사를 태조 이성계로 탈바꿈시켜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1398년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왜 건강하게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멀쩡하게 궁궐을 짓고 별궁을 짓고 하냐. 그게 너무나 이상했는데 계속 찾아보니까 이 주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전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한자가 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다시 묻고자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한자가 되는 거예요. 태조대왕 어필. 태조대왕이 남기신 글인데 이미 여사가 뭔가를 누구한테 위임한다, 업무를 맡긴다 그런 의미죠. 그럼 태조대왕 이성계가 태상왕이라는 사람한테 업무를 맡긴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